KNN 예측기, KNN 리그레서가 예측하는 방식은요. 방식은 이렇게 예측하고 싶은 그 테스트 셋이 있으면 그 테스트 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데 모델을 생성할 때 K 값에 따라서요. K 값이 1이면 가장 가까운 훈련셋 하나를 찾는 거고요. K 값이 2개면 가까운 이웃 2개를 찾는 거고, K 값이 3이면 가장 가까운 이웃 3개를 찾습니다. 3개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K가 3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 3개를 찾아서 그 3개 훈련셋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는 무게를 예측하고 싶은 거니까 훈련셋에는 생선 3마리가 있을 거고요. 그 생선 3마리의 무게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값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3마리의 물고기 3마리의 무게의 평균 값으로 무엇을 계산하겠다? 여기 있는 테스트 셋의 실제 무게를 예측하겠다. 그 평균 값으로 예측하겠다. 라고 하는 게 KNN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경우 KNN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어디에 있는 훈련 세트들이더라도요. 볼까요? 여기 있는 훈련 세트를 볼까요? 여기 있는 여기는 테스트 셋. 여기 있는 테스트 물고기에 대해서도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 3마리만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 3마리 찾으면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요렇게 3마리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3마리의 무게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가까이 있는 녀석들의 무게 평균이 한 요 정도 될 테니까 얘의 무게와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보셔도 자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지만 의외로 오차가 적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KNN에서도요. 문제점은 있어요. 그 KNN에서의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NN 리그레서의 문제점. 우리 트레인 세트만 시각화를 해볼게요. 훈련셋이라고 할까요? 훈련셋만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도로 그리시면 돼요. X트레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길이가 들어가 있고요. 물고기의 무게가 들어가 있고, Y트레인, 이게 실제 값인데 물고기들의 무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plt.show. 네, 됐죠? 네, 이게 가로가 X트레인, 가로가 물고기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Y가 물고기의 무게예요. 무게. 레이블 하고 넣어줄까요? 레이블은 훈련셋, 트레인, 셋 이렇게 넣고요. 알파 값을 0.5 정도로만 하면 조금 더 겹치는 부분, 안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 좀 더 예쁘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레전드 범례 보여주고요. X 레이블, 여기는 길이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 그램입니다. 단위는 센티미터와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표시를 했고요. 그리드까지 plt.grid.
적절하게 보이는 이렇게 하면 적절하게 보이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훈련 셋을 가지고서 이웃들 3개만 찾아서 평균으로 무게들을 계산한다. 그게 KNN의 목적인데 우리가 가상의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상의 물고기를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농어를 한 마리 샀어요. 농어를 한 마리 샀는데 길이가 50cm예요. 무게는 일단은 표시를 해야 되니까 무게까지 쟀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무게가 1,500g이 나가는 1,500g인 가상의 농어, 우리 퍼크라고 그랬죠. 농어가 한 마리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면 얘는 테스트 피쉬의 랭스잖아요. 랭스는 피처셋이에요. 그죠? 피처셋이니까 2차원 배열로 돼야 되고, 그죠? 여기를 50cm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거 2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이클 런에서 특성들의 배열은 몇 차원 배열이 돼야 된다? 2차원 배열이 돼야 된다. 샘플의 개수와 그 다음에 피처의 개수를 갖는 이런 쉐입의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샘플 개수 몇 개예요? 한 마리니까 인덱스 하나, 그죠? 그 다음에 특성은 몇 개밖에 없어요. 특성은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컬럼도 하나. 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모양을 맞춰줘야 fit, 그 다음에 predict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QC에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생선 사가지고 올 때 줄자 가지고 자도 쟀고요. 길이도 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저울이 있으니까 수산시장에 저울이 있으니까 무게를 달아 본 거예요. 가지고 오기 전에. 여기에는 1,500g. 자, 이거는 레이블이죠. 레이블 배열이란 말, 타겟 배열이란 말이에요. 타겟. 그죠? 타겟 배열은 모양이 어떻게 되죠? N 샘플. 샘플의 개수만 갖는 이런 쉐입의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원 배열로 한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이 그래프에다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같이 빨간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3점도로 그리시면 되고, 테스트 피쉬의 랭스를 X축에, 테스트 피쉬의 웨이트를 Y축에 그리시면 되고요. Y축에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커를 줄게요. 마커를 동그라미로 하지 말고 역삼각형으로 할게요. 그리고 눈에 확 띄게 색깔을 빨간색, 레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낚시는 그렇게 취미는 아닌데 낚시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제 예전 회사 동료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 그런 동료도 있었는데, 정말 어떤 똑같은 종류의 그런 물고기들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물고기를 낚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냥 조그만한 물고기 낚기도 하고 그러죠. 같은 어종이더라도. 조그만 물고기 잡으면 그냥 다시 그냥 놓아주기도 하고, 큰 거 잡으면 사진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그 가상의 물고기가 농어 중에서 대박 어종 하나 낚은 거예요. 크기도 크거니와 무게도 많이 나가는
자, 이런 어종인 거예요. 이런 물고기인 거예요. 이런 물고기. 그죠? 자, 그런데 이 물고기의 KNN은 이 물고기의 무게를 얼마라고 예측할 것 같으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야 돼요. 그죠? K 값이 3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 이웃까지의 거리는 무엇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까요? 랭스만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 거예요. 우리가 특성을 비교해 볼 게 랭스밖에 없잖아요. 그죠? 웨이트는 예측하려고 하는 값이고, 물고기의 특성은 우리가 길이밖에 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측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길이가 가장 비슷한 녀석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럼 걔네들은 누구냐 하면 걔네들은 얘네들이에요. 여기 있는 녀석, 여기 있는 녀석. 딱 3개죠. 그죠? 여기 찍혀 있는 하나, 둘, 셋. 이 3명이 가장 가까운 이웃 3마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가장 가까운 이웃 3마리의 무게의 평균으로 예측값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의 무게가 얼마예요? 가장 가까운 녀석은 여기 있는 녀석이었는데 무게가 1000g.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도 무게가 1000g.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까운 녀석은 한 1100g 정도 되겠군요. 그죠? 3개를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1000g, 1000g, 또 하나는 1100g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3100. 3개 하면 3100g이죠. 그죠? 3으로 나눠주면 1033g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얘가 가장 가까운 이웃 3마리의 무게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 실제로 저울에 달아서 재본 무게는 얼마? 15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많이 크죠.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KNN의 단점인 거예요. KNN은 그 훈련 세트와 분포가 비슷한 녀석이 그 데이터로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길이가 뭐 30cm 정도라거나 길이가 35cm 정도라거나 뭐 길이가 40cm 정도라거나 이런 녀석들이 들어오게 되면 KNN은 굉장히 잘 맞춰요. 오차가 굉장히 적게끔 맞출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상치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웃라이어. 영어로는 이상치, 이상.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가 뭐예요? 박스 플러스를 그렸을 때 이렇게 박스 플러스를 그렸을 때 펜스 바깥쪽에 나타나는 녀석들. 그죠? 무게가 아주 그러니까 평균들보다 무게가 아주 크게 나가는 녀석들 혹은 아주 작게 나가는 녀석들. 이런 이상치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치가 적으면 훈련 셋이든 테스트 셋이든 아웃라이어가 적으면 그 안에서 평균들을 계산하면 굉장히 오차가 적은 값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게 되면 어떻다? 그 평균을 계산하려고 찾은 것들은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델의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의 한계상 얘네들의 평균으로 밖에는 그 평균 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측값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례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단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K값이 3일 때 평균이 한 1100g,
1033g 정도 나올 거고 예측값도 1033g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대충 그냥 그래프만 보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KNN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K가 3.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K가 3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위쪽에서 봤을 때 K가 1이거나 K가 3인 녀석이 제일 적당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K 3인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알제곱 스코어 그래프 보고서 알제곱 스코어 보면서 K가 3이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비슷한 성능을 낼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한 거예요. K가 3인 KNN 리그레서를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K 네이버스 리그레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N 네이버스의 개수는 3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모델 생성이고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디로? 훈련 세트 그리고 훈련 레이블 훈련 세트의 특성 배열과 훈련 셋의 레이블 배열을 주고서 훈련을 시켰죠. 그렇죠? 이게 모델 생성, 모델 훈련 예측이죠. 가상의 물고기에 대한 예측값 프리딕션이라고 할까요? 프리딕션은 knn.predict 여기에 무엇을 넘겨주셔야 되냐면 프리딕트를 넘기실 때 자, 여기 X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예측 샘플의 개수, 쿼리, 예측 샘플의 개수, 특성의 개수 몇 차원별로 넘기래요. 2차원별로 넘기라고 그랬죠. 이 2차원별로 넘겨야 프리딕트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랭스를 뭐라고 했어요? 2차원별로 만든 거예요. 이거 1차원별로 만들면 에러 납니다. 에러 나요. 그래서 여기서 넘겨줄 거는 테스트 피쉬의 무엇을 계산한다? 랭스를 가지고서 웨이트를 계산합니다. 가상의 물고기 50cm짜리 가지고서 무게가 얼마인지 예측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길이 50cm인 가상의 농어의 무게 예측 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리고 출력해 보면 되겠죠. 프리딕션을 출력을 해보시면 맞죠? 아까 제가 대충 눈으로만 봐서 계산한 거 그거랑 똑같다. 1033. 1033이 나온 이유 말씀드렸죠. 1033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3개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랭스가 가장 비슷한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랭스가 가장 비슷한 녀석은 여기. 두 번째는 여기. 그거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여기. 그죠? 여기 있는 세 마리가 여기 있는 거랑 랭스가 가장 비슷해요. 그러면 무게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세 마리의 무게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2마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리. 얘네들 무게를 찾아보니까 그리드 보니까 딱 거의 비슷하게 숫자도 찾았죠. 근데 그걸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무엇이다? 아웃라이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예측값이 많이 벗어나더라라는 얘기. 근데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식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네. 무게의 개수를 곱해서 제곱을 해주면 이게 무게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니면 무게는 개수 곱하기 무게 더하기 B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위쪽에 있는 거는 2차 함수, 곡선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곡선이 직선이나 곡선이 있다면 얘의 예측값은 그 직선이나 곡선 위에 떨어지는 값이 예측값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함수를 찾았다면 예측값은 얘보다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장 가까이 있는 녀석들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반적인 공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함수나 1차 함수와 같은 일반적인 공식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공식에 넣어서 예측값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으로만 계산할 때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상치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KNN과는 다른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숫자를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하게 될 내용은 뭐냐면 모델 기반 학습 방법을 할 거예요. 정리를 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또 이렇게도 분리할 수 있어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사례 기반 학습과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례 기반 학습과 그리고 모델 기반 학습으로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지도학습이에요. 사례 기반 학습이나 모델 기반 학습이나 둘 다 지도학습입니다. 사례 기반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K Nearest Neighbor. 그리고 모델 기반의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Linear Regression이에요.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을 훈련 세트로부터 추정을 하는 거예요. 훈련 세트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걔네들의 평균값, 걔네들의 다수결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수학적인 기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거리만 계산할 수, 거리라고 하는 수학적인 개념만 들어가고 그것 이외에 다른 수학적인 어떤 공식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학습 방법이 사례 기반 학습인 거고요. 모델 기반 학습은 아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가지고서 무엇을 추론하겠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추론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차식의 공식, 2차식 공식이거나 혹은 1차식 공식이거나 2차 함수나 1차 함수와 같은 이런 공식을 추론해내겠다. 이게 모델인 거예요. 이게 모델. 데이터가 있으면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수학에 기억 안 나시더라도 점 2개가 있으면 2점을 지나는 직선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2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얘가 모델이 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면 그게 모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점 3개가 있으면 점 3개를 하나, 둘, 3개를 지나가는 2차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을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KNN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 기반 학습이고요. 샘플들만 가지고서 샘플들의 다수결이나 샘플들의 평균 값을 가지고서 예측하는 샘플들의 다수결 또는 분류에서는 다수결, 샘플들의 평균, 이게 숫자 예측, 샘플들의 다수결이나 평균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수학적인 모델링이 사용되지 않는 알고리즘.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KNN이고요. KNN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오후에 공부할 거지만 가장 대표적인 모델 기반 학습이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는 훈련 세트를 가지고서 훈련 셋에서 수학적인 모델을 추론, 즉 공식을 만들어낸다.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서 모델을 추론해서 예측하는 알고리즘. 가장 대표적인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사례 기반 학습의 장단점이 있어요. 사례 기반 학습은 특별한 수학적인 모델링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얘의 단점은 이상치가 있을 때 아웃라이어. 아까 우리 얘예요. 얘가 이상치예요. 이상치. 대부분의 물고기가 1kg 미만이었었는데 한 1,500g 혹은 뭐 2kg 이런 식으로 되게 큰 이상치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상치에 대한 예측값은 매우 나쁘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반면에 이 장단점을 바꾸면 모델 기반 학습은 단점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물론 그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뭐 미분, 적분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장점은 이상치가 있어도 평균으로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모델을 추론해냈기 때문에 그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요. 공식에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답은 이상치에 대해서도 오차가 적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을 서로 바꿔주면 그게 모델 베이스드 러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로 나눌 수도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요.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례 기반 학습이냐 모델 기반 학습이냐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사례 기반 학습의 장단점, 모델 기반 학습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KNN의 단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후에는 그러면 대표적인 모델 기반 학습이 무엇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